그쵸. 그러니까 집합끼리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가 서로소죠. 그러면은 얘랑 서로소가 아닌 집합을 찾아라라는 얘기는 이 집합이랑 겹치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는 애를 찾아라 이런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러니까 4랑 7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애를 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네. 그죠? 자, 공집합은 당연히 얘랑 겹치는 게 없죠. 얘 자체가 원소가 없으니까. 자, 얘하고 얘도 겹치는 거 없고, 얘하고 얘도 겹치는 거 없고, 3의 양의 배수 하면 3, 6, 9, 12, 15 이렇게 나가는데 얘랑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근데 14의 양의 배수 그러면은 양의 배수? 아, 이거 오타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맞죠? 이게 14의 양의 배수가 아니라 양의 약수였던 것 같아요. 전에도 다른 반 수업할 때 이게 양의 약수여가지고 오타여서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약수로 바꿔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14의 양의 약수 하면은 이 집합은 이제 1, 2, 7, 14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로소가 아니죠. 얘는 7이라는 원소가 겹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약수라고 바꿔주셔야지 제대로 된 문제입니다. 질문 잘했네. 숙제를 꼼꼼히 했구만. 또 149쪽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영원이는 없었니? 숙제한 거 중에? 어디서부터 142부터 149 사이에서 없었어요. 없어? 하영이 더 있어요? 148이요. 아니, 그 147에 147쪽에 7번. 7번. 자, 이 문제도 요런 조건 우리 자주 만나죠. 요런 조건, 요런 조건. 자, 정빈아, 이런 얘기가 있으면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하더라? A 교집합 X 했는데 A가 나왔어. A가 어. 맞고 그렇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A가 X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B 합집합 X를 했는데 B가 나왔어. 이건 뭐죠? X가 음, B에 맞죠. 이런 뜻이죠.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결국 X는 A를 포함하고 B에 포함되는 요런 집합인데 자, 도현이가 한번 대답해봐. 그럼 B에 포함되니까 요 5개 중에 어떤 원소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를 포함하니까 A, B, C라는 3개의 원소는 무조건 갖고 있겠지. 그치? 그럴 때 이 X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지, 도현아? 어떻게? 요 중에서 A랑 B랑 C는 어때? 이건 무조건 X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럼 나머지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 문제 답이 뭘 것 같아? 2개? 도현아, 부분집합의 개수 찾을 때 어떻게 하지? 2의 거듭 제곱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원소 2개를 가지고 우리가 2의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럼 답이 뭐예요? 4죠, 4.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치? A, B, C라는 원소는 무조건 X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내가 넣을 건지 뺄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D하고 E라는 이 2개의 원소만 가지고 X집합에 넣을 건지 뺄 건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넣을 거냐 뺄 거냐니까 여기에서 2의 2제곱 해서 4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였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정하영 하나 물어볼게요. B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일까? 8개. B 집합의 부분 집합, B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일까? 32. 그치, 32개지. 그치? 그러면 B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A랑 B랑 C라는 원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 4개지, 그치? 그러면 봐봐. A는 가지고 있고 B랑 C는 안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 8개. 아. 8개. 왜 8개예요? 빼는 거 아니에요? 뭘 뺐는데? 2개. 2개를 빼? 얘는 안 빼? 저 동그라미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뭔데요? 무슨 뜻인데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 그럼 이 문제 원래 이 문제 원래 이 7번 문제는 A, B, C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 방금 쌤이 문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원래 문제 답이 4라는 건 알겠어요? 이거 다 동그라미인데 왜 4야? 저거 동그라미니까 없어요.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는 애들을 가지고 넣을 건지 뺄 건지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좀 전에 하영이한테 물어본 문제는 A는 포함을 하고 B랑 C는 포함하지 않는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네. 그럼 이때 2에 2제곱 해야 돼요? 2에 3제곱 해야 돼요? 3제 왜 3제곱이에요? 어떻게 3개야? 그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3개라는 게 A, D, E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지금 2에 3제곱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본 거야. 아니 그러면은 원래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5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잖아. 아, 내 말의 포인트는 동그라미가 되거나 X가 된 애들은 전부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미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끝났거나 이미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끝난 애들이란 뜻이잖아. 얘네는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든 X든. 그치? 아무 표시도 없는 얘네 둘을 가지고 거듭 제곱을 하는 게 맞다고. 다시 물어볼게. 자, 요놈의 부분집합 중에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야? 8개. 8개. 그치? 그럼 A랑 C는 포함하고 E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야? 4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맞죠? 오케이? 성빈이 오케이? 알죠? 하나만 물어볼까? 자, 그러면은 A, B는 포함하고 C, D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인가요? 한 개? 원소가 하나면은 2에 1제곱 해야지. 그럼 몇 개라고 해야 돼? 2개라고 해야지. 맞죠? 자, 149까지 또 질문하고 싶은 데 있으면 합시다. 하영이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 150페이지로 갈게요. 명제로 갈게요. 명제. 명제에서 1번부터 한번 쭉 봅시다.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도현이 해봐. 3은 짝수이다. 명제니 아니니? 명제이긴 하죠. 근데 어떤 명제야? 거짓인 명제. 그치? 얘는 거짓인 명제. 그 다음에 하윤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어때요? 맞죠? 이거는 명제이기도 하고 또 어때요? 참인 명제가 되겠죠? 참인 명제. 자, 성빈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어때요? 이것도 명제인가요? 아니요. 명제가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제가 맞단 얘기? 네. 그럼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3인용 참인 명제. 왜냐면 좌변에 있는 식이랑 우변에 있는 식이 어떤 식이지, 성빈아? 완전 그러니까 서로 어때? 똑같아요. 서로 똑같은 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x자리에 뭘 넣어도 항상 좌우변은 똑같을 테니까 이건 참인 명제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정하영, 얘는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는 뭔가요, 그럼? 조건. 그렇죠. 이건 x값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건이라고 해야 되겠지, 조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여원아,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평행사변형 아닌가? 이렇게 생긴 거? 그치? 이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이라는 거는 요놈이랑 요놈인데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까요? 같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 그러면은 경빈아, 이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길이는 일단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자, 이 그림에서 보이는 성질 뭐가 있을까? 이 지점에서 그림만 봐도 이 지점에서 지금 초록색 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2등분 되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얘도 이렇게 2등분 되고 있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대각선에 대한 성질은 서로 상대방을,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갖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하윤아,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누가 있을까? 정사각.
정사각형도 있고요. 또 있어요. 직사. 직사각형. 맞아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같은 애들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평행사 변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고. 자, 내려가서 2번, 4번으로 갈게요. x가 a에 포함된다 또는 x는 b에 포함된다의 부정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양하영 한번 대답해 볼게요. 이거의 부정이면 뭐라고 써야 될까?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중간에 또는을 그리고로 바꾼다는 거 중요하지. 또 그렇죠. 네, 부정을 할 때는 또는이 있던 자리는 그리고로 바꿔주고 그리고가 있던 자리는 또는으로 바꿔주는 게 원칙이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도현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P의 진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랬는데 결국 그러면 도현아 우리는 여기 있는 요 2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죠. 그죠?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그지? 얼마? 7, 2의 부호는? 그치. 그럼 x-7, x 플러스 2 하고 요렇게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사이값. 얼마와 얼마의 사이값? 그렇지. 그럼 뭐라고 쓸 거야? x는 크고 잘했어. 자, 근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들이야. 그쵸? 자연수들.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예요.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면 누가 있을까? 그렇죠. 1, 2, 3, 4, 5, 6 이렇게가 있겠지. 맞죠?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 자연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0이나 마이너스 1 같은 애들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6개만 답이다. 2번. 자, 내려가서 그 다음 문제. 거짓인 명제는 이라고 했어요. 성빈아, 1번 모든 원은 닮음이다. 어때요? 맞아요. 참이죠. 그죠? 원이라고 하는 도형은 모양이 일정해. 좀만 찌그러지면 원이 아니잖아. 그죠? 모든 원은 닮음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정하영 어떨까? 맞아요. 맞죠? 합동이 뭐지? 똑같은 거.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죠. 그죠? 완전 똑같이 생긴 두 도형이 있으면 당연히 넓이가 같겠지. 그치? 근데 하영아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자, 이렇게 앞뒤 순서를 바꿔주면 하영아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네. 이거는 거짓이죠. 그쵸? 맞죠?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 그어놓고서 뭐 삼각형을 뭐 이렇게 만든 거랑 뭐 이렇게 만든 거랑 이렇게 만든 거 이런 거 전부 넓이 똑같죠? 그죠? 요런 삼각형들의 넓이는 모두 똑같지만 모양은 다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거짓이다. 그쵸? 요거를 좀 더 잘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빈이 x가 자연수이면 2x는 짝수이다. 어때 경빈아? 맞죠?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은 경빈아 x가 자연수일 때 홀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면 되지? 그렇죠. 2x-1 이렇게 쓰면 홀수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알고 있죠, 형님? 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연수 x가 소수이면 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영어는 어떨까? 틀리다. 이건 누구 때문에 틀리다? 맞아요. 그쵸? 소수 중에서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2죠. 그럼 x를 2라고 가정을 해보면 2 더하기 1은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되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요. 4번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반례가 바로 2가 되겠죠. 그쵸? 2. 그치? 그래서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때는 반례를 찾는 게 가장 좋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자연수의 합은 자연수이다. 이거 당연히 맞지. 그치? 자연수끼리 더하면 자연수.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얘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도연아 이게 참이면 누가 누구에 포함이 돼야 돼요? 요거의 진리 집합이 뭐지? not Q의 그러니까 진리 집합은 뭐죠? Q의
여집합이지. 그럼 Q의 여집합이 누구한테 포함돼야 돼? 그렇지. P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찾는 건데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럼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식을 찾으라는 건데 이 상황을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P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이 자 내가 지금 색칠한 부분이 전부다. 여기가 전부다. 여원아 뭐가 되는 거야? 어? 내가 지금 뭐 어느 부분을 색칠한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 Q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붙이면 여집합 두 개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Q를 색칠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얘랑 맞는 뜻을 여기 1번부터 5번 중에 같은 뜻을 찾는 건데 성빈아 지금 그림에서 P가 Q에 포함이 되나요? 네. 이 P 집합 자체가 빨간 영역에 모두 들어가 있나요? 아니. 왜 안 들어가죠? Q 연습하는.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P에는 들어가지만 Q에는 안 들어가잖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1번이 틀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 P의 여집합이 그러면 Q에 다 들어가느냐? 네. 이건 맞죠. P의 여집합이 어디야? 이 밖에 있는 이 P라는 녀석의 여집합이니까 어디 여기 바깥이잖아. 이렇게 요게 지금 P의 여집합인데 자, 이 P의 여집합은 지금 빨갛게 색칠한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러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보면 이게 맞는 말이야. 그치? 자, 도연아 우리 이런 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지? 오늘도 했는데 야 그러니까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오면은 기억이 나겠니? 서로소 그치? 서로소 자 지금 이거 서로소야 아니야 P랑 Q랑? 아니죠. 지금 여기 초록 여기 안에 부분 요렇게 여기 도너츠 모양 요 부분은 P와 Q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소가 아니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교집합 여집합 나왔어. 양하영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죠? 그치. 근데 마이너스보다는 뭐가 더 적절해? P 차집합 Q. 그쵸? 이건 맨날 바꾸는 거잖아. 교집합에 여집합 나오면 차집합으로 바꾸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차집합을 했는데 뭐가 됐어요?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나왔어. 이런 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P에서 Q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PQ가 작은 놈, 큰 놈의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P에서 Q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럼 앞에 게 작은 놈, 뒤에 게 큰 놈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P가 Q에 포함되는 요 상황이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P가 Q에 포함되는 그림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Q 차집합 P를 했는데 Q가 나왔어요. 성빈아 이건 무슨 뜻이야? Q가 높다. 아니야, 잘 생각해봐. Q에서 P를 차집합을 했는데 Q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빈아 Q에서 P를 뺐는데 Q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빠졌어. 무슨 뜻이에요? P가 Q의 연습하기.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되게 특별한 경우고 그거보다 더 일반적으로 그냥 이 식을 딱 보면 떠올라야 되는 거. 이거 아니야? P랑 Q랑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Q에서 P를 빼도 Q에 있는 원소 중에서 빠지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니? 그럼 너는 이 식을 보자마자 PQ는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그림 그려줬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아니에요? 어? 이거 아까 도현이한테 이거 서로서라고 얘기해 줬잖아. 그럼 이 그림을 보면 너는 뭐라고 말해야 돼? 서로서예요. 그러니까 5번에 있는 식이랑 3번에 있는 식은 의미가 똑같은 식이라고. 알겠니? Q에서 P를 뺐는데 Q가 가만히 있어. 서로소란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죠? 얘네들은 같은 뜻입니다. 얘도 서로소란 뜻이에요.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 맞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서 P가 요렇게, Q가 요렇게 됐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정화형 해볼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무슨 뜻이야?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수직선 그려가지고, 자, P집합이 지금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그려야 돼? 왼쪽. 색칠하고 왼쪽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P집합이 Q라는 집합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쵸? 근데 Q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하영아, 5를 여기다 찍어야 돼? 여기다 찍어야 돼? 오른쪽. 그치? 여기다 5를 찍어가지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요렇게 다 먹어야 되죠. 요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Q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이 그림이 만들어졌다는 건 A가 5보다 어떻다는 뜻이에요? 작은 거. 작다예요? 작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작거나 같다가 맞는 거고, 언제 우리는 등호를 붙일 수 없지? 안에 있는 것만 어. 같을 때. 그 안에 있는 거는 색칠이 돼 있는데 밖에 있는 거는 색칠이 안 돼 있을 때, 그때는 등호를 안 붙이는 거죠. 그때 말고는 전부 붙이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A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요? 5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가장 큰 건 5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그랬어요. 영원히 해보자. 1번 어떤 짝수는 소수이다. 그죠? 이거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짝수 중에서 소수인 게 하나만 있어도 맞는 거죠. 어떤이니까. 그러면은 경빈아, 얘는 누구 때문에 맞는 거야? 2 때문에. 그치? 2라는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원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지? 0 넣어서? 근데 0만 넣어보고 성립한다고 해서 늘 성립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막 근데 막 여기다가 막 어떤 막 마이너스 5 같이 막 적절한 숫자를 넣어보면 0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이 0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거는 좀 불완전해. 완전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0보다 항상 커?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떠올라야 돼. 2차식인데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그럼 이 그림이 떠오르면 같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판별식이 떠올라야 된다. 그치? 판별식이 어떨 때의 그림이야 이거는? 클 때? 0보다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 그림이지. 그러니까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늘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하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놈의 판별식을 확인해 보면 1-4니까 0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인 거지. 그치?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항상 크다 이런 거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읽자마자 머릿속에 이 그래프의 모양이 띵 하고 떠오르는 것이 제일 좋다. 그쵸? 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성빈이 해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 더하기 x는 0이다. 맞을까 틀릴까? 어떤 실수라 그랬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걸 만족시키는 x 값을 하나만 딱 찾아내면은 참인 게 확인되는 거거든. 맞아요. 어떤 걸 넣으면 돼요? x에 2 넣으면은 0이 돼요? 아, 마이너스. 그치? 음수들 아무거나 넣으면 다 성립합니다. 또는 0 넣어도 되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숫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말은 너무 쉽게 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윤이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얘다. 당연히 어때? 맞죠? 이번에도 어떤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게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한 개는 누굴까? 3이겠지, 그치? 네, 3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도연이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얘는 어때요? 누구 때문에 아닐까? 얼마? 아니 도연아, 이런 식을 만났으면 우리가 풀어봐야 되잖아, 그치? 얘를 어떻게 풀어볼까? 그건 풀어보는 게 아니죠. 이 부등식을 풀어보자고. 이 부등식을 풀어. 그럼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그게 바로 나와야지. 넘긴 다음에 이거 x 앞에 있는 걸로 나누는 게 푸는 방식이잖아. 똑같아, 부등식도.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을 넘겨봐, 이렇게. 그 다음에 2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 5번이 틀린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1 때문이다. 그치? 다른 자연수들은 다 성립을 해요. 근데 1이라는 자연수가 얘를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1 하나 때문에 5번은 틀렸다. 이렇게 봐야지. 거짓 명제 5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예. 판별식을 해서 네. 0보다 작으면 음. 맞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네. x축이랑 안 만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내가 x자리에다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그 값이 양수만 나온다는 뜻 아니야?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면 이거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오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게 나왔으면은 이 2번은 틀린 말이겠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늘 0보다 큰 값이 나와,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2번이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중 그 역이 거짓인 명제는 했네. 자, 경빈아, 1번의 역을 한번 얘기해줘. x가 9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맞을까 틀릴까? 그럼 반례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9의 배수인데 3의 배수가 아닌 애를 하나 얘기해 줘. 없지, 그런 애가 어딨어. 그치? 9의 배수면 다 3의 배수지. 너는 뭐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어? 근데 5일 동안 푹 쉬고 왔는데 상태가 왜 이래? 맨날 뭐 밤샜니? 연휴 전이랑 달라진 게 없잖아. 그렇다고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해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경근아? 어디 멀리 갔다 왔어? 어디 멀리 갔다 왔어? 그럼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거짓이 아니, 참이잖아, 그지? 역은 참. 자, 경빈이 또 해. 요거의 역은 뭐예요? x가 0이면 맞을까 틀릴까? 맞죠? 그쵸? 0 집어넣으면 당연히 0 나오니까 역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원이도 하나 합시다. 요거의 역이 뭐야, 여원아? 자, 그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요놈의 역을 써보면 역 x가 y보다 크면 이거이면
x제곱은 y제곱보다 크다. 자, 여원이 다시 한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그럼 얘가 거짓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반례는 뭐가 있을까요? Y가 아니지. 그치, y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2고 x가 뭐 1이다 이러면은 요거는 성립을 하지만 요건 성립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x, y가 둘 다 양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치?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얘는 거짓이다. 그치? 답은 3번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성빈아, 요 놈의 역을 한번 얘기해줘. 요 놈의 역은 뭐야?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음. 0이 아니면 성빈아, 역은 P이면 Q이다의 역은 뭐예요? P면 얼씨구. 또 흥분하게 만드네, 성빈아. Q면 P가 그래, 역을 하는데 낫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역은 그냥 P랑 Q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역은 Q이면 P이다지, 그치? 네. 그럼 역 말고 또 뭐 있지? 대우는 뭔데? 나 P면 낫 Q이면 나 P가 낫 P이다. 이게 대우야, 그치? 네. 그럼 하나 더. 이 명제와 이 명제는 참 거짓이 항상 반대일까요? 아니요. 참 거짓이 관계 없어요, 그쵸?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요 명제와 얘는 어때? 같아요. 참 거짓이 늘 같죠? 얘가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 얘 거짓이면 얘도 무조건 거짓, 그지? 기본 상식이다, 기본 상식 명제. 그럼 다시 4번의 역은 뭐야? 0이면 얘가 0이면 x, y도 0이다. x, y는 0이다 이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성빈아?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이게 무슨 뜻이었죠? 한 개가 0이다. 한 개가 0이다? 둘 다 0이다. 둘 다 0이다. x가 0이고 and y도 0이다 이런 뜻이었고요.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갖는 식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도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뜻. 같은 뜻.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는 말은 맞을까 틀릴까? x도 0이고 y도 0이야. 그럼 x 곱하기 y가 0이 아닐 수가 있나? 아니요. 성빈아, 봐봐. 얘가 갖는 뜻이랑 얘가 갖는 뜻이 같은 뜻은 아니야. 얘는 무슨 뜻이지? 하나만. 그치? 이거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그런데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볼 때는 얘랑 얘가 똑같은 뜻이 아니어도 돼.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x하고 y가 둘 다 0이면은 x 곱하기 y도 0 아니야? 네. 그럼 이건 맞다고 봐야 돼? 틀리다고 봐야 돼? 맞다고. 맞다고 봐야 돼. 근데 반대로 하면 어때? 이렇게 되면 그럼 또 안 되죠. 이거는 거짓이라고, 이거는 참인데 이거는 거짓이라고. 맞니? 네. 그치? 둘 중에 하나만 0이잖아. 그럼 더해가지고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요. 그쵸? 그래서 요거가 갖는 의미 각각 알고 있어야 되겠고, 어느 방향이 참이냐는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꼭 똑같은 의미일 필요는 없어.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성빈이가 해봐. 이거의 역은 뭐예요? x가 음.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x보다 작다. 크다. 크다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이게 어떤 뜻이에요? 0보다 작은. 그러니까 x가 그냥 음수란 뜻이잖아. 그럼 네가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음수를 넣어보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음수 아무거나 하나 말해봐.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거짓이래? 실수했습니다. 마이너스 얼마를 넣든지 간에 이쪽은 마이너스 얼마의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럼 이쪽은 무슨 수가 되겠어? 양수가 돼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음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이 크다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해보고 아 이거 맞구나. 그치? 그래서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그 여기 참인 거고 3번만 여기 거짓이라고. 그치? 네,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요. 자 내려가서 4번에 요런 명제가 나왔다. 여원아 이런 명제를 보면 보자마자 우리는 이 명제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딱 보자마자 응? 아니 역이면은 앞뒤만 뒤집는 게 역 아니야? 그렇지 0이다가 아니라 0이 아니다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보자마자 아 이건 대우로 바꿔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겠구나 이 생각을 제일 처음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원이가 해봐. 얘 대우는 뭐야? 그렇죠.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쉬워. x가 2래매 2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그죠? 이 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x가 2라는 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4 더하기 2a 빼기 8은 0이니까 도연아 a는 얼마? 2요. 그렇죠. 2.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대우로 생각해서 푸는 문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8번 문제는 P이면 Q이다랑 R이면 not Q이다가 모두 참이에요. 그러면 P이면 Q이다 써놓고 정하영 밑에다가 뭐도 써놓을까? R이면 그건 옆에다 쓸게요. R이면 not Q이다는 옆에다 쓸 거고 자, 이거 밑에다 뭐 써놓을까? Q이면 우리가 이것이 참이면 얘가 참이면 항상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잖아. 얘 무엇? 역, 그 대우. 대우가 뭔데요? 납피는 대우가 뭔데요? 납큐는 not Q이면 납피이다. not P이다. 자, 얘의 대우는 뭐예요? 그러면 Q는 Q이면 납 not R이다. 이렇게 네 개를 쫙 늘어놓고서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참이고 반드시 참이고 만들 수 없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도연아 이거 만들 수 있나? 아, 못 만드나? 이미 다 써놨, 여기 다 써놨잖아. 이 네 개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P에서 출발해서 나 R로 갈 수 있냐? 이게 질문이잖아. 그럼 P에서 출발해서 Q로 갔죠. 그럼 Q에서 출발해서 나 R로 갔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렇지? 만들 수 있어. 그럼 도연아 2번은 만들 수 있나? 여기 바로 있네요, 그죠? 똑같은 거 있으니까 만들 수 있고. 3번은요? not Q이면 not P다 그대로 있죠? 만들 수 있어요. 4번은요? 없어요. 없나? 있어요. 잘 보고 대답해. R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 not Q로 갔고 다시 not Q에서 출발해서 not P로 갔잖아. 그럼 얘도 어때요? 맞아요. 만들 수 있어요. 5번은 없어요. not R로 시작하는 명제 자체가 없잖아. 그치? 얘가 답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시험에서 틀리면은 진짜 이거는 이거 어떡할까? 손바닥 하나씩 맞아야 돼 이거는.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그치? 그죠? 3단 논법.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8번으로 가서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자, 김성빈 해보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래. 그러면 성빈아 어느 방향의 화살표만 참인 거야? 오른쪽. 이거?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 P가 필요 조건이야. P가 너 왼쪽. 필요하면 줘요, 받아요? 알아요. 받아요. 그쵸? 받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거짓이고 받는 것만 참인 걸 찾는 거예요. 네. 맞니? 네. 불안한데. 자, 성빈아 그럼 1번부터 보자. P가 X제곱 빼기 1은 0이에요. 그럼 이거는 X값이 얼마 또는 얼마야? 1 또는 마이너스. 그치? 1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뜻이고 자, 요거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얘는요 X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럼 또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X값 몇 개 나왔어? 네. 몇 개? 2개. 몇 개? 4개.
3개 나온 거야. 얼마 나온 거야? 0, 어, 마이너스 0하고 풀마 1 이렇게 3개 나온 거야. 맞지? 네. 자, 그럼 성빈아, 요 방향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아, 언제 참이야? 얘는 지금 원소가 몇 개예요? 2개. 진리집합의 원소가 2개지. 얘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3개지. 네. 근데 얘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지. 네. 그러니까 P가 지금 Q에 포함이 되지. 네. 야, 이러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니 거짓이니? 3인 이게 참인 거야, 이게. 근데 반대로는 어때요? 거짓. 이거 거짓인 거지. 친절하게 다 지금 써줬는데 이걸 거짓이라고 말하면 어떡해. 자, 이 방향이 뭐다? 3이다. 참이다. 반대 방향은 뭐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럼 P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충분 조건이다. 줬으니까 충분 조건. 맞지? 내가 찾고 있는 답은 맞아,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X랑 Y가 똑같다. 그 다음에 XZ는 YZ랑 똑같다. 양화형 해보자. 요 방향 참인가? 네. 그럼 반대 방향 참인가? 아니요. 왜 아니죠? G가 0에서 오, 맞아요. 정확합니다. 자, 이거 X는 Y, 그 다음에 XZ는 YZ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대충 생각하면 이게 양방향이 다 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요 방향만 참이고 요 방향은 거짓입니다. 왜냐면 일로 갈 때는 양변에 곱하기 Z를 한 거고요. 이쪽으로 올 때는 나누기 Z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곱하기 Z는 막 해도 돼요. 근데 나누기 Z는 아니야. 나누기 Z를 하는 건 Z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 없죠. 그죠? 이 방향은 거짓입니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 아무튼 이때도 하영아, 얘는 무슨 조건이다? 뭐예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아. 필요 조건. 아니, 충분 조건. P가 지금 Q한테 이 방향이 참이니까 화살표를 주고 있죠? 주고 있으면 얘가 무슨 조건이야, P가? 충분 조건, 충분 조건. 내가 찾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죠? 답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경빈이 해볼게요. XY가 유리수면은 X 플러스 Y가 유리수이다. 이건 어때? 이 방향. 맞죠? 유리수랑 유리수랑 더하면 유리수인 거 확실해. 그러면 X 플러스 Y가 유리수면은 XY가 모두 유리수다. 이건 어떨까? 그러면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하나 대보세요. 빨리 대봐. 틀렸다며.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더한 건 유리수인데 각각은 유리수가 아닌 뭐가 있을까? 너 그냥 유리수가 아닌 숫자 하나만 말해봐. 아무거나. 경빈아? 유리수가 아닌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루트 3. 루트 3이라고 말했지. 자, 그럼 그 루트 3이랑 누구를 짝지으면 돼? 더하면 얼마예요? 0이지. 더하면 0이니까 유리수잖아. 근데 각각은 유리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반대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례입니다. 얘가. 이것도 아무튼 내가 찾는 건 아니고요. 자, 정하윤, 요 방향은 참인가요? 참이죠. x가 0이면 제곱한 건 0이니까 성립하죠. 그럼 반대 방향은 참인가요? 자, 이 방향도 참입니다. 그쵸? 왜냐면 x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 실수니까. 작을 수 없어. 그럼 결국 x제곱이 0이란 얘기고 x제곱이 0이란 얘기는 x가 0이란 얘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양방향이 모두 참입니다. 그러면 여원아, 이때는 p가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이 상황에서 이 4번에서의 p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 그쵸? 필요 충분 조건.
자, 아무튼 내가 찾는 건 아니고. 자, 도연아, 그럼 5번에서 요 방향은 참이야, 거짓이야? 뭐라고? 거짓. 더해가지고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일 필요는 없죠. 무슨 뭐 1이랑 마이너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요 방향은 거짓이야. 그러면은 x도 0이고 y도 0이면 x 더하기 y는 0이다. 이건 어때? 이거는 확실히 참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필요 조건, p가 필요 조건인 순간이었다. 답은 5번. 그러니까 참거짓 판단하는 게 돼야, 그래야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근데 예, 갑자기 2번 헷갈리는데 2번. 네네. 그럼 지가 0이면 똑같이 둘 다 0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이 식의 양변에 곱하기 z를 한 거죠. 곱하기 z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z를 할 때는 뭐 z가 1이든 z가 2든 z가 3이든 상관없이 원래 x랑 y가 같았으니까 양쪽에 곱하기 1을 하든 곱하기 2를 하든 곱하기 0을 해도 양쪽 다 빵빵이 되는 거니까 성립을 한단 말이죠. 근데 봐봐. 자, 요 방향은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면 요 방향은 양변을 나누기 z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누기 z를 할 때 z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나누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x가 2고 y가 3인데 z가 0이었어. 그럼 이거 얼마예요? 0이죠. 이거 얼마예요? 0이죠. 이건 성립하죠? 근데 이게 성립해?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 방향은 거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z가 0인 상황일 때는 이건 성립하지만 이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변을 나누기 z를 하는 이런 식은 거짓이에요. z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1번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성빈이 해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야? Q나 P는 Q이다. 그죠?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라는 얘기죠. 그죠? P가 충분이니까. 맞지, 성빈아? 하나 더.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건 무슨 뜻이에요? P면 아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충분 조건이라고 말한 거랑 필요 조건이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 방향이? 충분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나? 충분이면? 충분히는 굳이. 그 필요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받아야지. 지금 두 번째는 P가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누가 필요 조건이에요? P가 P가 필요 조건. 그럼 P가 줘야 돼? P가 받아야 돼? P가 하나. P가 받아야지. 네. 받아야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P가 받아야 돼. P P가 받아야 된다고요. P P가 받아야 된다니까? 누가 줘야 돼? 누가? R R이 줘야지. R이 주는 걸 P가 받아야지. 네. 뭐라 그래야 돼? R이면 P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지? R이면 P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참이고 이거랑 항상 또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다? 얘네 둘의 대우. 얘의 대우는 뭔데? Q이면 not Q이면 P not P이다. 얘의 대우는 뭐야? P면 not P면 나 not R이다. 자, 우리는 4개의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4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원이 기억은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P로 시작해서 R로 갈 수가 없죠. 그죠? 네, 이게 틀렸고요. 니은은 어때요? 그지? R이면 P이다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경빈이 R이면 Q이다는 어때? 그죠? R이면 P, P이면 Q니까 요거 맞고요. 그럼 니을은 경빈아? 그죠? 이거는 not P로 시작해서 not Q로 도착해야 되는데 not P에서 not R로 가면 끝났죠? 연결이 안 되지. 그럼 얘는 틀렸네.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그치? 네,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치? 3단 논법이니까 틀리지 마시고. 자, 내려가서 14번 세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자,
자, 성빈이 해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B는 Q이다.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Q이면 아니다. 그쵸? 그죠? R이 필요하니까 R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Q이면 R이다. 자, 그럼 그냥 이어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 편한 상황이네. R이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을 포함을 하고 다시 또 Q라는 집합은 P라는 집합을 포함하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한 번에 알 수 있네요. 그쵸? 그러면 도연아 답은 몇 번일까? 1번이죠. 그쵸?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제는 17번 x 플러스 1은 0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그러니까 요거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지? 하윤아 필요 충분 조건이면 어때야 돼? 그러니까 양방향이 모두 참여해야 되죠. 자,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랑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양방향이 모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두 조건이 완전히 같은 의미가 돼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하윤아 요 조건과 요 조건이 완전히 같은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식이 2차 방정식이 해를 몇 개만 가져야 돼요? 한 개만 가져야 돼. 만약에 얘는 x값이 지금 마이너스 1 하나인데 얘는 x값이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1도 있다. 이러면 필요 충분이 될까? 안 돼요. 얘가 마이너스 1 하나만 갖고 있다면 요 방정식도 해를 마이너스 1 하나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해를 하나만 가지기 위해서는 얘는 무슨 식이 돼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무슨 식으로 인수분해 돼야 돼? 판별식이란. 그러니까 중근이면은 판별식이 0인데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는 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맞죠? 그쵸.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얘랑 똑같이 생겨야 돼. 그치? 맞죠? 그래야지 얘도 x값은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오고 얘도 x값은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와가지고 필요 충분히 되는 거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요 식이랑 똑같은 식이 돼야 된다. 이런 거니까. 자, A, B는 얼마일까? 얘 전개시키면 되죠? 양하영 A가 얼마? 2, B가 얼마? 1 좋아요. 답은 3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 자 내려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 요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문제에서 대우를 이용하라는 말을 안 했어도 보자마자 이거는 대우를 이용하고 싶어야 돼요. 그죠?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의 대우는 정하영 뭘까요? 대우는 잘 생각해야 돼. 대우 y는 이 또는 아니면 문법에 막 국어 문법에 맞게 좀 얘기해 주세요. y는 0 또는 그래. xy는 0이면 x는 0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원래 명제가 xy가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네. 그치? 그러면 부정을 할 때도 얘네가 부정된 게 앞에 와야지. 이걸 부정하면 뭐예요? x는 0 음. 또는 y는 그렇게 시작해야지. x는 0 또는 y는 0 이면 뭐다? xy는 0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네. 이게 부정이고.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맞죠? x가 0이면 y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x 곱하기 y는 0일 거고. 또 y가 0이면 x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x 곱하기 y는 0일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곱한 건 늘 0이 나오죠? 이게 맞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우 명제만 이렇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우 명제 써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뭐 귀류법 이런 부분은 자, 이거보다는 중요한 문제들을 먼저 좀 풀게요. 출제 확률이 높은 거 우리 9번으로 가볼게요. 9번. 이 페이지에 9번으로 가면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6일 때 2a 플러스 3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가 바로 하윤아 뭘 쓰는 문제야?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고요. 산술기하 기본식이 뭐더라? A 플러스 음. A가 음. 루트 AB보다 그쵸.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기본식이고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 언제만 쓸 수 있어? a, b가 모두 양수일 때라는 의미가 있어야 우리가 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항상 요게 성립을 하고요. 여기에서 여원아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였죠?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였죠?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0일 때가 아니라 서로 같을 때, A랑 B가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등호가 성립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산술기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 그러면 지금 2A 플러스 3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2A 플러스 3B의 최소값 그대로 산술기하를 할게요. 얘를 하나의 주인공으로, 얘를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놓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경빈아, 그럼 이쪽을 뭐라고 써야 될까? 산술기하를 쓰면 2루트 6AB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AB의 값이 얼마였어요? 문제 써있어? 6이었죠. 얘가 6이었어요. 그럼 여기 6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쪽 전체가 얼마가 돼? 12가 되지, 그치? 12. 그래서 자, 얘의 최소값은 10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요것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고 그때의 A, B의 값은 이것까지 물어볼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라는 게 뭘까 하윤아?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라는 게 어떤 때야? 그러니까 이 2A 플러스 3B가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에 A, B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네가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가 성립할 때예요?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산술기하 문제에서 그때의 뭐뭐뭐 하면 다 등호가 성립할 때예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 양하영?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떤 때랬죠?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 그럼 이 문제에서는 누구랑 누가 같을 때야? 그쵸? 얘랑 얘가 같을 때예요. 근데 봐봐.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지금 얼마가 나왔대? 12가 나왔대.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같다란 얘기는 둘이 각각 얼마란 얘기예요? 6, 얘도 6 이럴 때지. 그지? 그래야지 더해서 12가 되면서 얘네 둘이 똑같을 때지. 그러면 이 A가 6인 거니까 A는 얼마라 그래야 돼? A는 3이라 그래야 되고, 이 B가 6인 거니까 B는 얼마라 그래야 돼? B는 2라 그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의 A값, B값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A, B값은 결국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똑같은 순간이다. 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끝났나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 중에 요거 귀류법이랑 절대부등식의 증명 요 두 문제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서부터 함수. 여기서부터 함수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성빈이는 함수가 안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또 이제 함수 부분 좀 더 우리가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페이지까지, 여기가 몇 페이지니? 154까지 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은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으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는데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귀류법은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지? 부정한다. 맞아요. 결론을 먼저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잖아. x가 0보다 작다 또는 y가 0보다 작다. 요거를 지금 여기서 뭐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그지? 부정. 이 결론을 부정해. 그럼 여기 부등호 뭐라고 넣어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둘이 더한 것도 어때요? 그치? 당연히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은 맨 처음에 x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을 하니까 그거 봐라. x랑 y는 0보다 작은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x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나와 있는 식이 무슨 식이야 얘들아? 요 식. 이것도 유명한 식이잖아. 산술기야 말고 뭐 있죠? 그거 있잖아. 왜 사람 이름 그거. 코시.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코시 슈바르츠. 자, 그래서 얘는 a, b, x, y가 실수일 때 항상 성립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등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성립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전개한 겁니다. 얘를 쭉 전개시켜 보니까 요것만 남았고, 요 식을 잘 보면 요 식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느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대요. 보이니?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여기 안에 뭐 들어가야 될까? 그치? 이거 잘 보시면 bx랑 ay랑 곱해진 게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뭐 bx 마이너스 ay 이렇게 써도 되고 ay 마이너스 bx라고 써도 됩니다.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실수이므로 얘네들은 0보다 클 거야.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여기가 0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0이 되는 순간이니까 네모 안에 있는 얘가 0이 될 때. 나에 들어갈 식은 bx-a가 ay가 0일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근데 코시보다는 산술기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산술기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고, 자, 오늘은요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여러분 교과서 프린트 있죠? 교과서 프린트만 싹 마무리되면 보내줄게요. 교과서 프린트. 네, 그거요. 이거. 그래서 교과서 프린트가 마무리가 안 된 사람들은 대강으로 가가지고 교과서 프린트를 하시고요. 교과서 프린트가 마무리된 사람들은 나한테 확인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